그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두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저는 주제 영역이랍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책에 DAP 교재에 보면 6개를 아마 이렇게 절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subject area, 주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주제 영역이라는 것은 주요 자원, resource, product,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래 놓고 여기다 뭐라고 이 분이 설명을 해놨냐면 이 책을 이제 쓰신 분이 근데 이것들을 이제 이름을 분석해보면 되게 어느 분야라고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개념으로도 이제 쓰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무슨 분야 정도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주제 영역은 조직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최상위 집합인데 예를 들어서 인사 분야, 고객 분야, 상품 분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는데 아마 주제 영역, 서브젝트 에리어라는 그럼 내가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여기는 영역이라고 번역해놓고 여기는 분야라고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분야가 에리어니까 그럼 주제 분야 정의 이렇게 해지 왜 저기는 영역이라 그러고 여기는 분야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일관성 되게 안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분야. 근데 보세요. 인사 분야라고 쓰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회사에는 인사 관리와 고객 관리와 상품 관리와 구매 관리, 생산 관리, 판매 관리 등의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 회사는 인사 분야, 고객 분야, 이렇게 분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anyway 뭐 이건 뭐 제가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누구네처럼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용어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떤 주제 영역 또는 어떤 특정 분야 아니면 어떤 관리 단위가 나는 더 좋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관리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 관리 단위, 그러니까 관리 단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사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급여를 주는 것도 있고 정산, 연말정산, 퇴직정산, 정산도 들어가고 이런 업무를 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인사 관리 분야, 인사 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하나를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의 주제 영역 내에 정의되는 엔티티 간의 관계, 릴레이션은 밀접하고 다른 주제 영역 간의 엔티티 간의 상호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affinity. 그러니까 같은 주제 영역 안에는 인사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볼게요. 인사관리가 있고 여기 상품 분야가 있어요. 그 상품 분류라는 게 있어. 상품이 있고 상품 분류가 있어. 여긴 뭐가 있어? 인사 마스터가 있고 급여 마스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상품 분류라는 게 이 업무에 들어가면 되겠냐? 이런 게 안 된다. 이거 애피니티, 친화력, 얼마나 같이 자주 쓰일 수 있는지를 묶어내는 거. 얘네들을 애피니티, 친화력이라고 그러는데 친화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같은 주제 영역으로 넣고 어쩌다 한번 같이 보는 거는 서로 다른 주제 영역으로 갖다 놓고 레퍼런스, 참조를 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이렇게 보면 어렵게 관계는 밀접하고 다른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같은 주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참 하나의 주제 영역 내에 정의되는 엔티티 간의 관계는 밀접하고 아니라 같은 주제 영역 내에 정의되는 엔티티들은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 괜히 저거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영역이라는 것은 서로 자주 같이 쓰는 것들은 같은 주제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주제 영역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놓고 이런 주제 영역은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 분할과 정복의 원리. 분할 후 얘는 분할 후 정복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이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래 용어는 divide and conquer입니다. 분할과 정복의 원리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분할과 정복, divide and conquer 개념을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아까 말했죠? 그 분할과 정복을 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세분화 과정을 분해, decomposition을 시켜가지고선 최하위 단계까지를 알아낸 다음에 거꾸로 정복해오는 이러한 방법을 쓰려고 한다. 그런데 주제 영역 발견 기법이라 해서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주제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제가 이 ISP, SI 전략정보 시스템,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전략기획 이런 쪽의 강의를 한 20년 했는데 가치사슬, 밸류 체인, 마이클 포터 아시죠? 경영학 박사 아주 유명한 분이죠. 마이클 포터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주제 영역을 쉽게 구분한다.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마이클 포터 책을 그렇게 많이 봤어도 이걸 가지고 주제 영역을 나눠야지 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주제 영역을 나누는 거는 이미 1980년대 초반에 제임스 마틴이 정보공학 책에서 주제 영역을 나누는 방법에 정리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포터의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만들 때 보면 SIS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SIS Strategy Information System 이것을 하기 위한 과정에 보면 강점, 약점, 자기의 수학 매트릭스, 자기의 강점, 약점, 스트롱 포인트, 위크니스, 그 다음에 트리먼트와 opportunity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수학 매트릭스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러한 방법을 설명하는 마이클 포터의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나오고 있는데 그 밸류 체인은 두 가지의 활동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뭐냐면 보조 활동과 본원적 활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와 꼭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와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이러한 서포트 활동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분석하게 되면 주제 영역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눌 수 있겠는데 이거보다는 그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에서 나와주는 주제 영역 나누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대니까 이게 밸류 체인이에요. 밸류 체인. 인풋과 아웃풋, 아웃컴이 있겠죠. 퍼포먼스, 아웃컴이 있는데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대요. 서포트하고 본원적 활동이라고 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있고 서포트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제품 개발, 마케팅, 퍼체싱, 매니팩처링, 세일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이걸 아까 그 사람은 이 책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분야라고 그랬나? 분야라고. 이 분야를 여기다 쓰고 본원적 활동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 관리도 있어야 되겠고 재무 관리도 있어야 되겠고 인사 관리도 있어야 되겠고 경영 계획 관리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다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지원 활동으로 빼고 그 단위 업무 꼭 해야 되는 분야는 여기다 빼놓은 거를 본원적 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이것들 하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는 그래서 이분 말에 의하면 subject area 주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주제 영역의 도출 방안은 업무 기능의 이름으로부터 도출한다. 이 기능의 이름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자재 관리가 하나 있잖아. 여기 봐봐. 자재 관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자재 관리 하나가, 자재 관리는 그 안에 구매 관리도 있고, 뭐라는 거야? 뭐가 있어? 구매 관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수불 관리도 있고,
그러니까 구매를 하려니까 거래처도 있어야 되니까 공급사 관리도 있고 막 이런 것들로 찢어진다 이거지. 이것들 이렇게 디바이드에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들을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데 그때 요 놈을 뭐라고 하자는 거야? 요거. 요 놈을 서브젝 에리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하나의 서브젝 에리어는 요렇게 부분 집합으로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된다. 병행 모델링을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람은 주제 영역을 설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는 뭐냐면 업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명사형을 도출해라.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정리해서 거기에 명사를 도출하게 되면 그게 주제 영역이 될 수 있는데 주제 영역은 뭘 하는 거야? what을 분석하는 거지. what? 무엇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신입사원도 새로 들어오고 이 업무에 1년, 2년짜리밖에 안 된 애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 저게 주제구나 이거를 툭툭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없습니다. 그거는 뭐 대학원 석사 아니라 박사과정 나온 친구라도 못합니다. 이런 거. 왜? 현업에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논리 데이터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야 이걸 주제 영역으로 뽑자. 이거는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쪽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더 정확하게 뽑아내냐 하면 현업에 업무에 숙달된 사용자들이 주제 영역을 더 잘 뽑아내고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향식 접근 방법을 써라. 그게 아까 계속 말하는 디바이드 앤 컨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상향식 접근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 주제 영역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데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 주제 영역을 도출할 수 있는 거는 제임스 마틴이 말했던 ISP, 정보 전략 기획에서나 할 수 있지 마이클 포터 시어리에서는 절대로 상향식 접근 방법으로 주제 영역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안 돼요. 하향식 접근 방법으로 주제 영역을 도출한 후 뭐라는 거야? 하향식 이걸 한다는 거야. 자기가 이미 벌써 하향식 방법을 쓰고 난 다음에 업무 영역 분석 단계에서 업무 영역 엔티티를 도출하면서 각 엔티티에 지금의 주제 영역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다시 말해서 주제 영역에 맞나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출하거나 어떤 엔티티를 모아서 다른 하나가 도출될 수도 있는 상향식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다 이러는데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쓰세요. 쓰기는 쓰는데 어쨌든 이렇다. 주제 영역의 명명. 주제 영역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을 제가 주제 영역 이거 끝나고 제 자료로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부여한다. 즉 니네 마음대로 만들지 마라.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써라. 두 번째 단수로 써라. 단수로 가능하면 단수로 써야 되고 세 번째 데이터의 그룹을 의미하는 이름을 부여한다. 데이터의 그룹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분야 말했잖아. 분야라는 것을 왜 이 사람이 자꾸 에리어라는 걸 쓰게 되냐면 부여한다 이런 얘기죠. 봐요. 업무 활동이나 시스템을 의미하는 이름을 배제하고 데이터 그룹을 의미하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다. 뭐냐면 재무관리, 그 다음에 재무 시스템보다는 재무 분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이 자기가 말했던 이 에리어라는 이 명칭이 들어갈 수 있게끔 써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주제 영역의 활용에 대해서 주제 영역은 어떤 때 쓰느냐, 왜 쓰느냐, 목적이 업무 분석 효율을 높인대요. 그 다음에 기능, 펑션과 기능, 그 업무가 해야 되는 기능이죠. 병행하는 분석하는 경우 모델의 품질 확보를 기여한다. 사실 ISP에서는 업무 기능을 묶어놓은 것을 서브젝트 에리어라고 합니다. 다시 그 다음에 주제 영역 계층과 업무 기능 계층 간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는 데 쓴대요. 그 다음에 주제 영역은 기업 전산화 업무, 정보화 업무를 위한 전체 데이터 구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해 준대요. 그런 청사진을. 데이터 구성 및
통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효율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 좋은 얘기네요. 주제 영역을 만들면 장점으로는 데이터 및 업무 활동의 품질을 보증해 주고 프로젝트 관리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디바이드 앤 컨커 집중화된 토의를 할 수 있다. 모델 개발 조정, 디벨롭먼트 앤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레파지토리 관리를 편리하게 기술하고 상세 사항의 전개 및 축약, 그러니까 압축시키는 이런 게 뭐 가능하답니다. 주제 영역을 활용하면. 주제 영역은 이런 걸 작성해래요. 이게 이 작성 예제인데 사실 저도 데이터 모델링 30년 했지만 주제 영역 정의서를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레벨, 그 다음에 주제 영역의 명칭, 그 다음에 definition 설명, 그 다음에 거기서 쓰는 대표 엔티티, 뭐 그런 건가 봐요. 인사 분야가 있으면, 인사 에리어가 있으면 인사 관리를 어쩌고 저쩌고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레벨은 1이겠지. 제일 윗 레벨이니까. 엔티티는 인사 마스터가 있고 급여 대장이 있고 뭐 어쨌든 뭐 엔티티들이 뭐 중요한 엔티티가 몇 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면 레벨, 주제 영역, 설명, 대표 엔티티. 대표 엔티티가 여러 개 있으면 어쩔 거냐고. 그 안에 있는 게 다 대표면 다 써야 되네. 그럼 ERD를 그려버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이게 이 책에서 대한민국에서 표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영역의 사례로다 뭘 하나 했냐면 여신관리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신관리를. 이게 주제 영역의 사례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업무 규정집.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그 업무 규정집 있잖아요. 그 업무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분들 업무 분장표 이런 것들. 업무 분장표라는 게 있어요. 좀 큰 회사들 가면 조그만 회사 말고 업무 분장표 어느 부서에 그러니까 어느 이 담당자 어떤 업무 담당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이거를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걸 업무 규정집, 업무 분장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 예제를 여신 업무에 대해 했는 모양입니다. 여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설명을 하냐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IT만 한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그것도 어디 가서 게임만 개발했던 사람이 여신이 뭔지 알 게 뭐예요? 대출이죠, 대출. 쉽게 하면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거. 여신. 그거를 몇 개로 나눴냐면 여신 업무, 여신 담당 신청, 신용 조사, 여신 심사, 여신 승인, 여신 약정 체결. 자, 잘 봐요.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는 어떤 사람이 상담을 신청했어요. 그 사람의 신용 상태를 조사한 다음에 이 사람 돈 빌려줘도 안 돼. 심사하고 이거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돼, 안 돼. 먼저 판단하고 그러면 약정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여신을 실행하고 그 사람이 이자를 잘 갚는지를 따지겠다. 이런 업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여신 업무죠. 그럼 이걸 여기서 있는 이 전체를 다 합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신 업무 분야예요. 여신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에리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 알아들었겠죠? 그러면 사후 관리에 대해서까지 끝나고 났는데 그래놓고 이 사람이 어거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앞에 말했던 그 마이클 포터의 여신 업무 가치 사슬이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좀 아까 했던 거 있지? 업무 분장표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여신 상담, 신용 조사, 여신 심사, 승인, 체결, 실행, 사후 관리했어요. 이거 하나를 다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신이라고 부르는 거지, 여신 관리. 이제 그쵸? 여신 관리라 그러잖아 이게.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여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또 우리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야? 경영계획 업무, 인사관리, 재무관리, 고객관리, 여신 상품관리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놈의 회사는 6개 서브젝트 에리어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가는 과정을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면 서브젝트 에리어를 이제
주제 영역을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하고 나면 엔티티가 구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앞에 있던 거 보면 여신 관리는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 여신 관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여신 관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참 앞에는 여신 분야라고 그래야 되잖아. 여신 에리아니까. 여신 관리는 이렇게 자기가 지금 말했던 그 6, 7개짜리로 다 나눠지고 이렇게 쭉 나눠진다. 여기 보세요. 아까 요 경영계획 분야 이건 뭐야? 아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야. 보조 활동이잖아. 서포트 액티비티와 본원 활동이라 했잖아. 본원 활동은 이거야. 여신 분야 하냐. 여기는 또 여신 분야라 그랬어. 이건 여신 관리라 그러고. 아,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좀 일관되게 좀 틀려야 되는데 제 인생 지론이 컴퓨터에서 틀려도 똑같이 틀리자. 이게 제 인생 지론입니다. 어쨌든 anyway 여기서 보면 서포트 분야가 있고 본원적 이제 이 그 프라이머리 분야가 있는데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회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뭐로 나눠져 있다? 주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 주제 영역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엔티티를 도출해 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거는 분석 단계에서 주제 단위 영역 내의 엔티티 관계도를 작성하면서 주제 주도 드리븐, 데이터 드리븐 메소돌로지에서 쓰는 업무 파악 진행이 좋은 정보 시스템의 초석이 될 것이다. 초석이라고 그 있잖아. 그 단단한 돌. 기초석. 이 주제 영역을 거기 기초서에 빗대서 설명을 했네요. 제가 서브젝트 에리아 나누는 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